네, 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고 발사 2시간 반 만에 빠르게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위성 재발사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이르면 며칠 안에 2차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 도발에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우주 발사체 발사 실패 배경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어제 정찰 위성을 탑재한 걸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하고 실패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북한에서도 실패했다고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발사 실패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예. 단일 요인이 아닌 것 같은 게 일단 북한 발표에 따르면 2단 로켓 점화 시동 불량이었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연료 개통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북한 발표만 봐도 두 가지죠, 은연히. 예. 그리고 일단이 그러니까 로켓 자체가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추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기권을 넘어가면 잔해가 이제 훼손이 되지만 떨어질 때 예. 아마 상당 부분이 그대로 온전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들도 얘기했는데 엔진 문제, 연료 문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원인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새로 건설된 이 발사장에서 예. 발사된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근데 그 사진만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진으로도 공사장이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예. 그 주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단순한 것도 아니고 만일에 새로운 발사장을 건설하면 이 안정화 작업을 거쳐야 돼요. 네트워킹이 제대로 되는지 통제가 되는지. 그런데 거의 뭐 발사 직전까지만 해도 공사가 안 끝난 상황이었는데 서둘러서, 그러니까 발사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사 당시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우주개발국이 본인들이 말했거든요. 여러 부분 실험들을 거쳐서 쏘겠다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여러 개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네. 그 요인들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상당히 머리가 아픈 거죠, 북한으로서도.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하면 결과적으로는 좀 서둘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서두른 게 아니라 비상식적이죠. 일단은 준비 기간도 너무 짧았고요. 네. 보통 한 달 내에 정도 준비 시작부터 징후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국도 조만간은 못할 것 같다. 이게 기본 입장, 그 상식이거든요. 네, 네. 근데 말한 다음, 예고한 다음에 바로 쏴버렸거든요. 네, 네. 왜 5월 30일이냐면 5월을 넘어가면 6월이잖아요. 그럼 벌써 4월에 쏜다고 그랬는데 6월까지 가버리면 5월에 쏘는 거 6월까지 쏘는 건 어감이 다르거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2번이나 4월에 갔죠. 5월에 갔죠. 국가우주개발국은 4월에 쏜다고 벌써 예고했죠. 그 사이에 우리 누리호 성공했죠. 그다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워싱턴 선언 있었죠. 그렇죠. G7 있었죠. 기사 총리 방안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도 화력경보 훈련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한 압박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계 위성 발사 역사상 네. 저렇게 서두르고 저렇게 발사장 만들자마자 쏜 사례는 유일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네. 그게 왜 실패로 이어졌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걸 건너뛰고 쏜 거죠. 그만큼 조급했고 초조했다는 건데 그렇게 보여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실패를 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에는 또 타격이 있진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보더라도 조선중앙텔레비전, 예. 노동신문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 북한 주민들은 쏜지도 몰라요. 예. 쏜다고 예고도 안 했거든요. 예. 그럼 지금도 모르는 거죠, 지금도 사실. 모르죠. 지금도 예.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내부에는 공개 안 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 그러나 위성이라는 건 사실은 실패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패하면 교훈을 얻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 과학자들이 원인을 찾고 개선하거든요. 우리도 나로 때 3차 때 성공했거든요. 1차 때 페어링 분리 문제 있었고 2차 때 엔진 문제 있었고 그거 다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리더십에는 이제 문제는 없을 거다. 대내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체면은 좀 구겼죠. 그동안 여러 가지 ICBM 쏘면서 네. 자기들이 우주 강국, ICBM 강국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소형 위성을 단 것도 대기권도 네. 못 나갔거든요, 지금. 그럼 대내적으로는 어쨌든 알리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사진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숨길 수가 없죠. 왜냐면 그동안 너무 떠들었고 네. 그다음에 리병철 부위원장까지 중앙통신에 나와서
이 담화를 냈는데, 네. 예. 근데 이걸 오히려 신속하게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위성 발사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속하게 인정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정치적 부담이 작죠. 계속 숨기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빨리 인정을 했고, 또 이제 조만간 다시 발사한다고 이제 예고를 함으로써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요? 예.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면 정상적이거든요. 그리고 발사체가 보통 이제 보면 아리안 로켓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유럽에 보면 이 상단부가 매우 크거든요. 페어링으로 덮여진 부분. 네. 그게 이제 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위성체예요. 아. 그리고 위성체가 아니면 북한은 ICBM을 쏠 때는 일본 쪽으로 쏩니다. 북태평양 쪽으로. 근데 위성체는 궤도에 올리려면 우리도 나로 우주기지에 쏠 때 필리핀 쪽으로 쏘거든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성 발사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실 발사 당시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위성체 발사체 모습도 상당히 그 선진국이 운영하는 네. 것과 유사하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보여주려고 했겠죠. 그럴듯한 사진을 공개를 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예. 있겠군요. 김여정 부부장이 담아냈습니다. 담아낸 것 전반적으로 좀 미국에 대한 규탄 메시지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 리병철 부위원장이 얘기할 때도 미국은 그렇게 많은 위성을 운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로 자기들이 속속들이 들여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미국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 되느냐. 우리는 조만간 할 거다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담화나 이 담화 정치는 사실은 그 주요한 대상은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근데 이제 김여정 부부장도 이제 실패 사실은 얘기 안 했죠. 예. 실패 사실은 얘기 안 하고 향후에 머지않아 이제 정찰 위성을 가동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할 거예요. 계속 쏘면 위성체의 성능이 문제지.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성공했고 이번에 실패한 이유는 과거에는 소형 위성이었거든요. 예. 한 100kg 정도. 그러니까 은하 계열, 과거에 썼던 은하나 광명성 계열 로켓은 보면은 이 탄도부가 아주 작아요, 위성체가. 그러니까 일반 미사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보면 그 머리 부분, 페어링으로 덮여진 위성체 부분이 뭉툭하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몸체보다 더 두꺼울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무게가 한 3배 정도 증가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2년, 16년에 썼던 광명성은 한 100kg 정도 소형 위성이면 이번 한 300에서 한 500kg 정도로 늘어난 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엔진도 개발하고 발사체도 개발했는데 이제 그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발사된 저희 사진 공개된 것들 보면은 아까 전에 뭉툭하다는 얘기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뭉툭하다는 걸로 봐서는 무기가 아니고 위성이라는 거니까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한 것도 있고 이번엔 진짜 위성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떳떳해서 공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예. 저건 100% 위성이 사진 공개 안 해도 100% 위성이에요. 궤도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기술력 네. 실패했지만 이 정도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발사장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진 분석을 보면 위성이 확실하고요. 네. 그다음에 연료는 액체 연료로 보여져요. 예. 어. 예, 고체 연료는 이렇게 밑으로 퍼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즐이 최소 두 개의 화염은 보이거든요. 예. 네, 네. 그런데 저게 이제 4개가 쌍으로 되어 있는 게 이 각도에서 보면 2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엔진 노즐은 최소한 2개인데 네. 4개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2개와 4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쓰는 엔진이 백두산 엔진, 예, 예. 2017년 3월 예. 18일 날 개발한 건데 그게 이 2개가 묶여 있는 트윈 엔진이에요. 네, 네. 그거를 이제 ICBM을 묶어서 장착하게 되면 2개지만 노즐은 4개가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아마 화성 17형을 그렇게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결합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2개짜리 엔진을 개발했다면 네. 새로운 엔진을 개발한 거죠. 저 2개라면 그 백두산 엔진이 아니라면 예. 새로운 대형 엔진을 개발해서 2개를 장착했을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4개면은 백두산 트윈 엔진을 2개를 장착을 한 거고 네. 만일에 저 단순히 2개라면은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서 2개를 장착한 거죠. 그러니까 엔진의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던 부분이 새로운 거여서 안전성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제 기존의 것을 붙였는데 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그 김여정의 담화 내용에서 미국과 관련한 이 어떤
대화는 앞으로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는 대화를 그래도 하자라고 어제 바로 발표를 했는데 대화할 필요도 없고 대화할 내용도 없다. 장기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이 도발에 대해서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발은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 의중을 들여다보면 네. 대화할 수도 있다는 내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요. 예. 절대 안 한다가 아니거든요. 내용이 없고 필요성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럼 내용이 있고 필요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했던 얘기는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아주 뭐 정말로 심한 비난과 함께 절대로 만나주지 않을 것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그건 아니거든요. 네. 내용도 필요성도 없다는 얘기는 내용이 있고 필요하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강대강 대치 국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나와요. 입장을 팍 바꿔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 미국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낮아요. 오히려. 그러시군요. 예. 이 메시지를 사실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니까요. 또 네. 이제 낸 내용들 보면은 보통 이게 다 사고라고 표현하고 뭐 엄중한 결함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시험 과정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번엔 조금 잘못 쐈지만 충분히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려는 좀 의도로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본인들도 알 거예요. 서둘렀다는 걸. 그래서 뭐 일각에서 이걸로 뭐 책임자 처벌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예, 북한 뭐 그렇게 해서 최근에 뭐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요. 오히려 격려해 줍니다. 계속해서 하라고 김정은 네. 체제가.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의 위성과학자 이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북한 위성과학자들이 TV 프로그램도 나와요. 너무나 희소한 자원이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무슨 뭐 문책이 있고 다만 체면이 구긴 것뿐이지 본인들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엔진만 하더라도 연소 시간이 일단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로켓이. 일단 로켓의 성능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도 이제 그 나로 발사할 때 일단을 못 만들어서 러시아에서 가져왔잖아요. 네. 그리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사실은 일단이 실패한 건 아닌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나머지들은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진행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2단 로켓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있는 연소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연소 시험을 한 그 징후가 없어요. 보통 1단은 한 170, 80초 정도 연소하거든요. 2단은 더 짧아요, 연소 시간이. 근데 네. 그 연소 시험을 할 때도 처음에 170초 연소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짧게 몇 초 하고 계속 늘려가거든요. 예. 그럼 우리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눈에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다닥 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올릴 거예요. 시간 문제라고 하셨는데 북한의 지금 발표만 봤을 때는 가급적 빨리 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측 보도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빨리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로 때는 3년 걸렸어요. 1차 실패 이후 에서 3차 2차까지. 성공할 때까지. 예. 1차 실패 이후 두 번째 쏠 때까지는 10개월인데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이상 준비해서 3년 좀 넘어서 걸렸거든요. 네. 근데 우리하고는 단순하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일단이 없어서 러시아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북한은 2012년 4월에 실패했거든요. 광명성 3을. 네. 그리고 12월은 성공했어요. 그때 8개월 걸렸거든요. 예.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북한의 이 우주 발사체 기술이 많이 향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짧을 거예요. 8개월보다 짧을 것이다. 8개월보다는 짧을 건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며칠 내에 후다닥 해결한다? 그럼 불가능하죠. 그럼 11일까지 보고 거의 얘기는 해놨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 되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 아니라는 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건 비상식적인 거죠. 할 수는 있지만 예, 사실상 그러면, 이제 성공을 생각한 건 위성은 아니다. 있을 거예요. 위성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하나 또 만들어 놓거든요. 쌍둥이 위성을 원래 그렇게 해요. 네네. 그 다음에 정찰위성 1호기라고 그랬으니까 2호기, 3호기, 4호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위성은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발사체 기술이 있으니까 발사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조립만 하면 될 예. 상황일 거예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 불안정한 건데 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고. 예. 그럼 만일에 11일 이전에 쏜다고 그러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맞아요. 사진 보니까 뭐 아예 콘크리트 패드에서 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준비 과정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 우리 누리호 발사해서 성공한 것도 영향을 좀 미쳤겠습니까? 상당히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2021년 1월 달에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군사형 정찰 위성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결정했어요. 네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개발국을 올해 초에도 갔고, 그다음에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 두 군데 예. 갔어요. 그다음에 4월에도 갔고 5월에도 갔죠. 두 번 갔죠. 그리고 국가우주개발국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4월에는 1호기를 발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늦어졌잖아요. 예. 늦어졌잖아요. 4.15 때도 못 쐈고, 태양절에도 4.25 인민군 빨치산 기념절에도 못 쐈고, 근데 계속 쫓겼던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의 TV 프로그램, 조선중앙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과학자의 양심과 보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몇 차례 반영을 했어요, 최근에. 예. 거기에 보면 위성과학자 부부가 나와요. 저희 관여했다는 거죠. 예. 근데 부인 직함이 북한 과학원 소장이에요. 높네요. 예. 그러니까는 아마 인공위성과 관련된 국가과학원인데 소장이니까 예. 아마 인공위성 관련된 그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남편은 공군과학자고. 거기서 어떤 발언을 했나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같은 과학자들이 재구시를 못해서 총비서 정직께 죄송하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술 개발하는데 쫓긴 거죠. 뭔가 압력이 있었나 예, 보군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자한테 처음에는 그 인터뷰를 거절해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재구시를 못하는데 무슨 인터뷰냐. 그래서 결국 프로그램 내용을 네. 그냥 가정생활로 바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담처럼. 근데 그런 걸 보면 사실 상당히 쫓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도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런 어떤 좀 서두르는 측면에 어떤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뇌구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는 나눠져 인민경제, 아, 하나는 예, 예. 국방력.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굶든 말든 이쪽엔 천문학적인 자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쪽 국방력에 대한 이 예산은 절대로 인민경제로 안 가요. 오히려 인민경제에 있는 예산이 국방력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한쪽은 자력갱생으로 내핍을 강조하지만 네. 국방력 쪽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 불가능하죠, 사실. 예산 구조가 연동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국방력이 강화되면 이쪽 예산은 왜곡되는 거죠. 그렇죠. 그 국방력에 들어간 예산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따로 가요. 군수경제 부분은. 그러니까 향후에도 인민경제가 나쁘든 좋든 간에 국방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성공시켜서 어떤 내부 결속을 좀 해야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 생각하죠. 않았을까요? 아마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 가 있었을 거고요. 예, 예. 그런 성공했으면 뭐 것도 웃는 모습, 뭐 안아주는 모습, 뭐 없는 모습 그런 모습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체제 결석을 이제 도모하는데, 근데 그것도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초기에는 이제 핵 개발 단계, 예. 네. 뭐 광명성 쏠 때 그때는 북한 주민들도 자부심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예, 예. 아. 우리도 이제 우주 강국이다. 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경제가 나빠졌거든요. 그럼 이제 점점 냉소가 커지는 거죠. 지금 먹는 문제가 중요한데 미사일 쏜다. 이런 냉소가 많이 퍼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공했어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했던 그런 반응은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북한 주민들의 여론도 조금씩 바뀐다는 뭐 그런 징조가 예. 보인다는 거네요. 이제 우리가 어제 그 쏘고 나서 서방 한 200km 해상에서 인양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물체들을. 그게 좀 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것들이 인양했다고 전해지고 있나요? 일단 이제 1단 로켓이 있고 2단 로켓이 있고 이 사이 끼우는 고리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지금 인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물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떠 떠 있었다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하 지점을 알았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떠 있으니까 금방 보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거 끌어올리니까 무거우니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1단 로켓은 무거우니까 이건 물 밑으로 들어가요. 아, 물속으로 떨어져요. 그렇군요. 떠 있지가 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인양하는 게 지금 관건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대기권은 안 나갔기 때문에 2단 로켓과 상단부에 있는 로켓이 그냥 추락을 했을 거예요. 예. 손상 없이 자폭 기능이 없었다면 그냥 추락을 했을 거고, 그러면 이게 거의 온전한 상태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제 예. 그걸 수거를 하면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은하계열 쪽의 1단 로켓 부품들은 인양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속초아파트에 떨어졌던 SA-5 미사일을 우리가 5일 만에 심해에서, 동해는 깊잖아요. 네. 건져 올렸거든요. 우리가 무인 잠수정이 있거든요. 네. 잠수함 군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통행함도 있고. 네. 요걸 가지면은 서해에는 수심이 한 70m, 100m 깊어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인양하기가 상당히 쉽죠.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를 갖고 예.
지금 아마 중국도 신경 쓸 거예요. 북한이 이제 중국한테 연락했을 수가 있겠죠. 그 중국도 먼저 발견하면은 인양할 수 있는 그럼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유권이 이제 없으니까요. 아무한테나 있는 예, 거죠. 거기 예. 잠정 수역이니까 공해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지금 뭐 중국 얘기는 안 나오는데 네. 중국도 관심이 있겠죠. 이거를 근데 발견을 하게 돼서 이제 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어떤 것들까지 알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성능을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는 예, 건가요? 왜냐하면 1단 로켓 지금 고리 부분 이게 폭발한 게 아니에요. 예, 예. 북한 표현에 의하면 공중 폭발이 아니고 추락이거든요. 음, 그러면 아마 위성체는 온전하게 남아 있을 거고, 음, 그 다음에 2단 로켓도 점화가 안 됐다고 본인들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2단 로켓 성능도 있을 거고, 만일에 아마 연료 일부분의 연료의 분석도 우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북한 로켓의 기술 수준,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광명성 계열의 부품을 이제 수거했을 때 그 부품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 분석해냈거든요. 우리 것도 있었어요. 반도체 아, 같은 그랬군요. 경우. 예. 한국 것도 있었어요. 유럽 것도 있었고, 러시아, 중국 것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어느 경로로 북한이 어느 경로로 이 금지된 물품들을 사용을 했는지 어느 경로로 왔는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손실이라고 봐야 돼요. 예,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국제회사기구 IMO가 발사와 관련해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이 국제회사기 IMO 입장에서도 짜증나죠.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번은 그나마 일본에라도 얘기를 했죠. 물론 5일 전이라는 이 규정은 안 지켰지만, 네. 근데 지난해 썼던 그동안에 썼던 ICBM은 모두 다 IMO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 그게 날아가다 항공기랑 부딪힐 때 어떻게 합니까? 선박을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는 물체가. 근데 북한은 한 번도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적된 게 이번에 이제 폭발을 했다. 이게 제재를 딱 할 수는 없는 수단은 없는 수단은 거예요. 없어요. IMO는 그냥 그 협약 기구이기 때문에 협의체이기 때문에 예. 유엔처럼 제재 수단은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선박과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안전을 주니까 IMO 창립 이래 최초의 규탄 결의문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 제재를 실질적으로 하진 못하더라도 좀 압박을 가중시킨다는 뭐 측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북한도 IMO 그동안 위성 발사할 때는 얘기해 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위성이 아닌 상태에서는 IMO를 무시한 거거든요. 그럼 사실 북한으로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국제기구와 마찰을 빚게 되면 네. 부담이 있죠. 미국에서도 이번 위성 발사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위성 발사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미국인데, 유엔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실패를 했지만 소집은 가능한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안보리 이사국 요청하면 다 소집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소집은 요청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이제 문제는 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일단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비난 성명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중국은 뭐 북한이 원인이 저러는 데는 원인이 있다. 네. 뭐 유관국들이 냉정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 항상 중립이거든요. 네. 근데 중립은 사실은 북한 편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북한이 잘못을 했는데, 왜냐하면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가 금지예요. 그 10m만 날아가도, 심지어 가장 1cm만 날아가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들어가면은 안 되거든요. 네. 금지거든요. 근데 우주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안보리 소집을 해야 되고, 국제사회는 당연히 안보리라는 거는 국제사회의 합의거든요, 결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 2012년이나 2016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의견 냈었던 거죠? 냈죠. 그러니까 2017년 예. 12월에 2397호 결의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동의했어요, 유엔 결의에. 왜냐하면 북한이 핵과 이 ICBM 개발하는 건 본인들에게도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는 모두,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하나라도 반대하면 결연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그때까지는 모두 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엇박자인 거죠. 왜냐? 네. 그 이후로 미중 전략 경쟁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단 한 건도 안보리에서 경고조차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대할 게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안보리를 여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있죠. 보시는 계속해서 거죠? 압박을 해야 되니까요, 중국과 러시아를. 왜냐? 예.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은 무한정 그 북한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우리도 이제 곧 핵 협의 그룹을 이제 미국과 이제
회의를 열게 되는데 글쎄요 이제 2차 발사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상응하는 뭐 어떤 영향이 있는 어떤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핵 협의 그룹은 예. 이제 얼개만 합의한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향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예. 뭐 열렸다고 해서 뭐 미국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는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운영해 본 적이 없고 핵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이나 관련된 어떤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리게 되면 우리가 주도하는 핵 협의 그룹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 관철시키는 게 과제입니다. 이게 뚜껑이 열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명분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 협의 그룹은 아직은 전거의 보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미국은 또 우리가 원하는 걸 뭐 무한정 다 들어주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네. 이 안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